자, 교육용 단기 공략주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수익 종목에 대한 전략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기준에서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군들 복귀를 간단하게만 해보면 사실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변동성 중에 기준을 놓고 잡는다면은 뭐 수익으로 안겨드리는 종목이 없죠. 레몬이 오늘 좀 움직였나요? 레몬 3%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라 이건 의미 부여할 수 없어요. 못 따라붙었죠 아예. S맥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살짝 움직였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꼬리 달고 또 돌리면서 정신없는 흐름. 근데 원체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유비케어도 조금 많이 아쉬운 그 종목이지 않나 오늘. 근데 아무래도 편입 기준이 유비케어가 편입 기준이 왔었나요?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만약에 편입 기준이 왔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인가요? 유비케어. 아 그러네요. 만약에 편입 기준이 왔었다. 한번 보시죠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갭상승 7% 12,750원에 저가가 이제 12,000원으로 끝나버렸는데 요 기준에서 거래가 아무래도 실렸었나요? 실렸겠다. 아무래도 250만 주? 좀 깔짝깔짝 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들어가서 이제 그 설정 범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손절. 이 5종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숨가쁘게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적어놨지만은 1% 수준으로만 활용 가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력주 기준에서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주력주 기준에서. 그리고 장중 기준에 이제 예를 들면 수익 5%라고 해서 문자까지는 안 나갔어요. 문자까지는 안 나갔는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려졌죠. 올려지고 이것이 올려지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됐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부 이 부분이 설명이 됐고 라이브 방송에서 39,000원에 편입이 됐었나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범위 또 편입 구간 설정 범위가 18,2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에서도 감사 인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산 피오셀 3만 원 수익 예? 3만원 수익. 3만원 수익이면 이제 교육용으로 1% 정도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 아이언맨님, 스플라이님, 두산 피어셀 더 못사서리, 엉엉엉 이렇게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스플라이님께서, USB 빨리 보내주세요. 7% 수익 보고 나왔어. 그 두산 겁나서 다 차익 실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범위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야 간다 한직칼 간다 뭐 이렇게부터 해서 요 밑에 보시면은 운으로 이런 확률의 승률을 보여주시면 윤 대표님이 신이겠죠. 두산 피어셀 잘 가네요. 예? 삼바 현재 누적 수익률 25%입니다. 외도주 정리하고 대표님 종목으로 교체. 하나금융지주 현 시점 신규 편입 몇 프로까지일까요? 두산 피어셀 감사합니다. 부채도사 같아요. 이 두산 피오셀은 벌써 이미 방송에서 이렇게 장악형 월봉 기준에 그리고 뭐 이런 주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게 10,000원 이하예요. 1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이게 10,000원 이하 보이세요? 9,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잡아드렸죠. 잡아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거래대금 기준에 이제 1,000억 넘기면 되는데 오늘은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1,200만 주를 잡아드렸고 그 거래량 전부 터트렸죠. 두산 피어셀이. 그렇게 해서 거래량 터트리고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변동성 드리면서 충분한 수익 뭐 42,6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서 차익 실현하셨다면은 대략 그래도 늦게 들어가셨어도 6, 7%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 기준 잡히신 거죠. 그죠? 그래서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 잘 올려드렸고 수익이 잘 나셨어요. 근데 이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두산 피어셀 이렇게 해서 2차례나 더 올려드리잖아요. 예? 깨옥 뭐 한증칼 수익 깨옥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또 누가
수고하셨나, 저 수익 나셨나? 예. 투싼 퓨어셀 추가적으로 12시 2분에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귀찮아서 더 안 써드렸어. 42,650원까지 더 올라갔는데, 이 뭐 매직 계산기 다 활용하실 수 있고, VIP 회원님들은 매직 계산기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직 계산기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직 계산기 예를 들어서 두산 퓨어셀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장중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걸 체킹을 해보시면, 고가 대비 2%, 4%, 41,800원, 49,000원 이탈되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또 설정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개장 초부터 잘 따라붙어서 기준 거래량이 확인됐다면 수익 내실 수 있는 기준. 거기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넵지노믹스 같은 경우, EDGC 같은 경우, EDGC죠. EDGC를 금요일 날 킹크랩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채팅창에 글 올립니다. EDGC 2달간 매집에서 성공했네요. 비중 50%. 와우. 이건 성공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상한가에 오늘 추가 급등 폭등이 나왔죠. 20%대. 그러면 이틀 만에 60% 수익 내셨겠죠. 근데 어찌됐건 EDGC를 제가 금요일날도 교육을 해드리고 오늘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환청구권 행사가 있고 그 물량이 7월 17일날 들어오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뭐 7월 17일날 물량 들어왔다고 바로 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털 수도 있고 아니 기타 법인 물량 보면 되는데 86만 주 정도? 뭐 지금 거래량이면 다 소화될 수 있죠. 근데 전환가액이 5,000원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만 주 이상 더 남아서 180만 주. 그리고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1회차인데 뭐 2회차, 3회차가 더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6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EDGC가 시젠의 급등에 연동이 된 거죠. 또 코로나19에 연동이 된 건데 실적은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저 전환 물량 털려면은 뺑뺑이 더 돌릴 것 같긴 한데 다만 금요일 날 랩지노믹스나 수젠텍은 아주 뭐 그렇게 상한가까지 탄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시젠의 강세 또 코로나19의 강세 이런 부분을 틈타서 뉴스를 때리는데 뉴스가 나온 거지 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뉴스인 거지.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밀어버렸거든요. 그게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오늘 넵지노믹스나 EDGC 금요일 날도 질문 주시고 했기 때문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1%로 잡아드렸고 결국은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안 들어왔죠. 거의 28,800원 넘길 때 거래 터져야 됩니다 했는데 안 들어오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뭐 내일 기준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만 어느 쪽으로 시젠을 보고 시젠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워준다면 그러면 나머지를 본다. 왜? 기존하고는 달라요. EDGC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4번씩 잡아드리고 다 잡아드렸잖아요. 뭐 넵지노믹스 수젠 때 건들면 상한가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가총액과 지금 또 차이도 있는가 하면은 시가총액을 떠나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뭐예요? 수소차에서 막 움직여버리죠.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또 코롱 머티리얼즈, 세종공업, 시노펙스 상한가, 세 종목이 상한가에다가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동되는 폭이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일단은 지금의 테마가 코로나19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서서히. IT 종목의 강세 어마어마하죠. 서진 시스템, LNF 들어가자마자 5거래일 만에 30%, 40%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좀 차분히 대처하자, 차분히.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정회원님들 방에서도 전부 시노펙스 상한가 35.54%래요. 뭐 이러면서 2% 비중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성의 흐름 가져갈 수 있는데 또 키루스님 같으신 경우에도 또 어떻게 했어요?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와우,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계속 내실 수 있고 또 비중 꽉꽉 주력주에서 채워서 결국은 계좌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죠. 이 모의 계좌 수익률은 저기다도 올려주셔도 돼요. 우리 정혜원님 방에. 왜냐면 모의 계좌 수익률이 우리 포트 2월 3일자이기 때문에 올려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우리 모의계좌 수익률도 자주 올려드릴게요. 자주. 이건 이제 자주 올려드려야 많은 분들이 구자가 되지. 우리 이건 이제 뭐 하루에 장중에는 한 번 정도뿐이 안 올리는데, 예? 500만 원짜리 계좌 8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윤정부 성격상 매매를 하나? 매매를 안 해.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많이 올라오면은 한진칼 비중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37,600원이죠. 2월 3일입니다, 이날이. 2월 3일 날 세 종목 넣어놨다가 뭐 바꾸고 LG화학 네이버 넣어놨던 거고. 요거 이제 정리해서 시즌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기준을 잡아나가는데 60%예요. 계좌 수익률 60%. 계좌 수익률. 이런 계좌 수익률을 잡아가셔야죠. 그리고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과 들여다봤던 게 윤정부가 깨어올라갖고 두산 피어셀 하나, 그 다음에 넵지노믹스 올려드릴 때는 오히려 거꾸로 EDGC 설명드리면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환행사 그 공시까지 싹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우리 그 정회원님들 기준에서 코오롱 머티리얼즈도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윤정두의 대답은 뭐예요? 안 됩니다. 개별 매매는 가져가실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때가 또 18% 이상 또 상승이 나왔을 때예요. 뭔 소리냐면은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수소 차례는데요. 이거 맞아요. 근데 올라와서 1541억이고 유통 물량이 20% 기준 잡아도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 유통 물량보다 더 거래가 됐어.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없을 때 1억 2억이야. 내일 당장 추세가 약화되면은 환급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뭐 수소차 관련해서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수소차 관련 그 테마주 중에 그나마도 시가총액 규모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 형성돼 있는 종목. 그래서 구분 섹터 이런 거 다 보시면 다 나와요. 뭐 누가 방송 나와서 야 수소차가 이게 끝내주고 시노백스가 어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확인하고 대처해서 따라붙고 수익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급성이 나오느냐. 그럼 두산 피오셀, S 피오셀, 또 시노펙스 같은 경우 오늘 뺑뺑이 그런 쪽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의 범위에 수소 얘기가 한두 번 나오냐고. 그 다음 날에 연속성을 줄 수 있느냐를 놓고 봐야죠. 오늘 뺑뺑이 돌렸다고 내일도 뺑뺑이 돌린다? 그렇진 않죠. 그거는 주력주의 기준으로 놓고 봐야죠. 그죠? 그래 드림텍 같은 경우가 어때요? 오늘 상한가잖아요. 드림텍 볼까요? 드림텍을 여러분들께 2번을 올려드려요. 지난주에만. 예? 보통 그 표 만들었나요? 표 만들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표를 지금 박재민 주임이 만들고 있나? 응? 표 기준을 단기 공략주에서 저희가 표를 잡아드릴게 뭐냐면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올려드리니까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지난주 2번 다 손절이었어요. 손절하세요. 1,500만 주 기준 잡더라도 손절하세요. 7월 10일입니다. 그죠? 7월 10일 금요일 날 또 올려드렸어. 같은 종목을 2번 안 올려드린다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젠이고 신풍제약이건 아무리 좋아도 2번 안 올려드려요. 왜? 왜 2번 올려? 똑같은 1,500만 주인데. 근데 2번을 올려드렸죠. 2번을 올려드리고 둘 다 동시효과 거래량도 일부 실릴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했고 근데 둘 다 실패가 돼서 음봉 내지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이죠.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잡아드렸다면 오늘 보셔야 돼요. 또 미코도 마찬가지예요. 미코도. 근데 거래량들이 조금 다소 미흡했어. 오늘 드림텍 상한가인데 이거 갖고 가라 그러지 왜 손절하라 그러냐 왜 고점에 차익 실현하라 그러냐 갖고 갔으면 대박인데 상한가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드림텍을 들어가봐야 교육용 1%죠. 어차피 들어가봐야 교육용 1%라고. 근데 그거를 나 들어가서 대박 상한가 내야지. 물론 상한가 내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런 데서 이제 너무 무리수를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아쉬워할 필요 뭐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또 잡으면 되지. 지금 상한가인데 장후에 매도 잔량이 11만 주 나오잖아요. 상한가인데 매도 잔량이 11만 주예요. 다음 날의 연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7월 1일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이유가 7월 1일 이후에
윗골이 달리고 1,900만 주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을 오래간만에 줬는데 그런 흐름이라면 거래 추반되고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다. 뭐 상한가까지인지 몰랐죠. 알았으면 뭐 내가 다 사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6,000분, 2만 분이 계시는데 2만 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야? 200억? 얼마야? 2만 명이 1,000만 원이면 2천억인데? 2천억 들어오면 우리 대주주인데? 유통 물량이 73%에서 유통 물량이 27%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사? 몰래 나 혼자 들어가야지. 상한가인 줄 알았으면. 결론은 변동성 이용해서 단기 수급 들여다보고 그 단기 수급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면은 교육용으로 대처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터지니까 움직임이 나오죠. 저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더 길게 볼까요? 30분 봉으로 볼까요? 30분 봉?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거를 다 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월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시세는 횡보 내지는 하락입니다. 여기서 일부 반등이 나오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 변동성은 어디서 나온다? 거래대금이 월등히 커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서 반등 나오는 건 변동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 이제 뭐 EDGC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똑같이 흐름이 나옵니다.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5분봉 딱 놓고 보시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고점에서부터 죽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횡보 내지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분봉, 일봉 보고 단타 종목 보고 왜? 저거를 분봉이니까 쉽게 하루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일주 월봉 보고 대형주 보면 지루하고 지겹고 아유 저거 언제 가나 이러다가 좋은 거 다 놓치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드림텍 긍정적이었지만 우리 뭐 보여드려요? 아까 우리 그 킹크랩님께서 어제 EDGC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 또 올려주셨잖아. 드림텍 VI 10% 수익 중. 그러고 나서 2차 VI 걸렸죠 또. 그게 2차 VI였나? 하여간에 5시 10분이면 2차 VI다. 와 10% 수익 중.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합으로 출발했을 텐데 10%가 아니라 20% 가까운 수익을 내신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비중을 5% 들어가셨대요. 근데 5% 들어가신 부분을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니까 그나마도 7천억짜리고 일부 수급도 좀 유입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5%또 매매 좋으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1%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비중 5% 다 잡아드렸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비중 5% 들어갑니다. 또 수익.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맨님께서 부강약품 매도해야 되나요? 신풍은요? 감사. 부강, 신풍 다 들어가서 부강 15%, 신풍 13%, 홍빠님 45% 수익. 이게 언제예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적절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번 들어가고 싶지 나도 윤정도도. 어떻게 해? 또 신풍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6월 18일. 신풍제약 멋지네요. 그러고 나서 7월 8일 날 9시 10분에 문자 42,000원. 오늘 얼마예요? 신풍제약이 고점이. 어마어마하죠. 5만 원대 후반, 중반 훌쩍 넘어갔잖아요. 5만 원대 중반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요? 자, 신풍제약. 오우, 신풍제약 대박인데요, 대표님. 시제는 못 잡아서 신풍제약 3% 쏟아부었는데 대박이네. 30분 만에. 이게 얼마였어요, 신풍제약? 이게 44,600원.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문자가 또 있어요. 목요일날 문자구나. 목요일날 문자가. 그리고 금요일날도 볼까요? 나이브 못 듣는 분들 아쉽죠? 라고 해주셨는데 금요일날 거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을. 그래서 뭐 시젠이면 시젠, EDGC면 EDGC, 뭐 신풍제약이면 신풍제약, 폭등 랠리 뭐 지속되고 신풍제약을 실제 그 기준을 잡아드렸는지 봐야죠. 어제 기준에 있었는지도 봐야죠. 금요일 기준,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기준 보겠습니다. 금요일 신풍제약 나와봐라.
12시경에 올려드렸을까요? 5%. 시젠 뭐 계속 잡아드렸고. 무료방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다만 이게 지금 이때 올려드릴 때 가격이 47,000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44,600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44,600원이 52주 고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3%대 잡았습니다. 그 가격이 아마 42,000원대, 1,000원대. 그러고 나서 이게 목표 주가 얼마에 52,000원 드렸죠. 8차. 이게 이날 52,900원으로 끝났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 가격을 더 높였죠. 6만 원을 넘겼네. 예? 52,900원 넘길 때 그러면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52주 고가 넘길 때 따라붙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안 따라붙습니다. 하나는 1,500만 주의 거래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그 거래량을 억지를 쓰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1,300만 주나 1,500만 주나,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주의였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코멘트 차트를 안 해드린 거예요. 가끔 제가 실수해서 쌍용차나 이런 거 투자주의인데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장중에 깜빡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뭐 투자주의 경고, 단일가 매매 지정 임박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아요. 펀더멘탈 장애 훼손도 아니고. 다만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키죠.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이 투자주의였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뭐 현재 기준에 기존에 1,5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고, 관심 종목 최상위에 올려드렸고, 그렇게 해서 52주 신고가 뛰어넘었고, 그럼 거래량이 터졌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얼마에 또 8,000원이에요. 15%.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예?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하는 시점하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는 시점하고 다르고요. 문자 매매 사인 받아서 오늘 같은 날 LG와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또 한진칼 이런 종목군들, 시젠 이런 종목군들, 코롱이 아니라 넷마블 이런 종목군들, 제대로 된 종목군들 저점 편입이 완벽하게 되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된 수익 내셔야죠. 아시겠죠? 오늘 야간 무방에 오늘은 없습니다. 교육방송이 별도로 있어요. 교육방송 받으시고 내일 장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